안녕하세요. 노을부 교수의 뒤죽박죽 사회학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가 남겨간 찌꺼기들, 이것을 뭐 음악이니 문학이니 아니면 뭐 어느 애들의 놀이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근데 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더 무서운 일제 찌꺼기가 있습니다. 일제의 찌꺼기 중에서 잔악성, 얼마나 잔인했는지 일본에 내가 목을 몇 명을 베었다는 것 갖고 자랑을 하고, 그게 일본의 사무라이 전통, 뭐 세 칼이 생겼을 때 이게 잘 든가 보려고 앞에 놈 비워보던 이런 전통, 잘 드네? 사람 목숨은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사지를 찢어 죽이는 능지처참형도 있었고, 무릎에다가 사금팔이 깔아놓고 무릎에다가 그냥 다리 밑으로 올려놓은 압설형도 있었고, 주리를 들어다 이런 참 극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말대로 극형이에요. 굉장히 제한된 사람들에게 법의 질서를 따라서 했던 이게 나라의 형벌이었지, 아무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학살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 전후에서 일어나는 그 야만적인 그 학살들 전국에서 일어났죠. 보도연맹 뭐 거창 한평 대전 아산 전국 어디가 아닌 데가 없어요. 내가 살던 우리 동네 무연단위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학살이 있었는데, 그 잔악한 학살, 또 1900 몇 년인가요? 중국의 난징에서 있었던 난징 학살, 30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총검술 연습하고. 땅에 주저앉은 남성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난징 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중국군 포로들을 참수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일본군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16장의 사진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진 속 중국인 포로들은 대체로 앳된 모습이었고, 일부 사진 속에는 참수 직후의 참혹한 순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문화에 그런 잔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것이, 언제가 아니죠.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이거 일본 군들이 와서, 일본 경찰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 일본군에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국군에 주축이 된다고 그랬죠. 일본 경찰에서 했던 사람들이 우리 경찰이 됐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 세탁을 위해서 반공이라는 이런 건 내걸고 무조건 그냥 잔인하게 학살하고, 마을을 학살하고, 한국 전쟁 동안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죽인 수가 100만이에요. 2천만, 당시 2천만이었어요. 인구의 5%를 학살을 해버립니다. 말이 돼요? 해방된 나라에서 우리 손으로, 물론 저쪽에서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손으로 죽여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또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제주 4.3 여순 학살, 또 그 뒤로는 월남전까지, 월남에 가서 우리 한국군들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정말로 못된 짓도 했다고 기록들이 있는데, 그 잔인성이 어디서입니까? 5.18 때도, 광주에서, 부마 때도, 부마 차지철이 그랬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을 죽였는데 100만 명만 탱크로 밀어버리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게 부마 사태였고, 그 결과 12.6이 생겨났고, 또 그 뒤에 또 이어져서 나온 게 5.18인데, 시민들을 향해서 기총 소사로 헬리콥터를 쏘고 우자벽에 죽였던 그 잔악성, 이게 일본이 남겨놓고 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 중요한 찌꺼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남겨놓고 간 것은, 일본은, 오야붕이 말을 하면은 꼬붕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맹종을 해야 돼요.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거 없어요. 반성도 없고 지적도 없고 시키면 해. 까면 까. 마치 그것이 군대 문화인 것처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거 아니었어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 경비병들이 재판정에 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통일되기 전 동독 시민들이 담 넘어서 벽 넘어서 그 분단의 벽을 넘어서 이렇게 하면 뒤에서 총 지르고 사기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건 잘못된 법인데 이것들은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한 죄예요.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잘못된 명령을 수행했던 죄, 그 죄로 법정에서 처벌을 받아요. 자, 우리도 제주 4.3 때 성산경찰서장 문형순 서장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예비 검색을 하라니까 각 경찰서마다 예비 검색에서 한 500명,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성산경찰서장은 독립군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제주 평화박물관 가보면 그 양반이 공문에다 서명을 했던 거 있어요. 부당함으로 불이행이라. 부당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 따를 수 없다. 예비 검색 안 합니다. 성산경찰서에서는 안 죽어요. 성산경찰서에서 6명이가 사상자가 나오는데 그 건을 준 게 아니라 다른 건이에요. 4.3의 광풍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제주 일선경찰서에는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서류에 의해서 주민 학살을 공식화하는 지시였지만 당시에 성산포 경찰서장이었던 문형수는 상부의 명령서를 되돌려 보내면서 사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당함으로 불이행. 굵은 글씨로 휘갈긴 이 글자 덕분에 200여 명의 제주도민은 참극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제주 4.3의 뒤끝에 나온 것이 여순이죠. 6개월 뒤에 제주 4.3을 제주도를 진압하라 하고 명령이 내리니까 14연대 소속 장병 2,700명, 그 중에 2,000명이 참여를 합니다. 동포를 위해서 총을 쏠 수 없다. 동포를 학살할 수 없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게 군인의 본분이지 동포를 위해서 총 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당하다. 해갖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승만 정권은 반란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 역사에서 반란군으로 찍혔죠. 자, 지난번에 그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제주 여순을 다시 제정한 특별법이요. 그건 뭡니까?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일본군의 이 오야분 꼬분 문화는 무조건 따로 제가 아무 죄가 없는데 가르라고 하면 배를 생배를 가르는 게 일본 사무라이 전통이고 그런 것들을 남겨놓고 간 것이 일본의 찌꺼기 잔재예요. 5.18 때도 있었죠. 그 당시 전남도경국장 안병하 경무관 나중에 추서돼서 치안감으로 되셨는데 안병하 치안감은 80년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8년 뒤에 후유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시민을 향해서 발포할 수 없다. 부당한 명령이니까. 그분은 육사 출신이에요. 육사 8기라고 들었는데 여기 전라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 강원도 양양 출신입니다. 육사 8기면 김종필이여 동기들인데도 저 한참 선배인데도 어쩌다 이제 경찰로 전역을 해갖고 경찰 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을 위해서 발표를 안 하니까 신군부라고 말하면 안 맞고 반란군부가 반역군부가 쿠데타 군부가 자기들 말을 안 들었다고 데려다가 해직시키고 고문하고 해서 8년 뒤에 돌아가십니다. 부당한 명령은 우리가 거부해야지 됩니다.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건 부당하면 거부해야 되고 거부 안 하면은 그것도 죄죠. 그래서 일본이 남겨놓고 간 찌꺼기 중에 이 잔악성과 그 맹종하는 문화 이것은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될, 그렇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당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만약 그런 거에 군인이나 우리 군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군인이란 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 군대도 무조건 따르라가 아니에요. 부당한 명령을 가지고. 자, 역사에 봤잖아요. 원균이가 엉터리 같은 부당한 하니까 조선수군 다 몰살시켜놓고. 부당한 명령이. 일본이 남겨놓고 간 찌꺼기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지 되는데, 설마 거기까지 했던 곳곳에 일본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고 일본이 쌓아놓고 간 똥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걸레지르기 바쁘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이 또 똑같은 똥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애들 이쁘다고 학원에만 보내고 좋은 밥만 먹일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꽃밭을 밟고 가도록 앞에 쌓아놓고 간 똥을 치워야 됩니다. 일본 놈들의 더러운 똥.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이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